자, 학생 300명의 달리기 기록이 평균이 7분, 본인 편차가 1.5분인 등급표래. 그러니까 달리기 기록을 x라고 잡으면 x라는 게 정규 분포 따라간다는 얘기지. 7,1.5 등급을 따른다. 이때 여섯 번째로 빠른 학생, 여섯 번째 기록을 캐가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x가 여기서 이상이니 이상이? 달리기 기록이 뭐가 좋은 거야? 장이 좋은 거지. k 이하가 돼야죠. 얘가 뭐가 돼야 한다? 300명 중에서 여섯 번째니까 300분의 1이 돼야죠. 이거 얼마니까? 0.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들어가면요. 자, 시그마분의 1.5분의 k 빼기 7이 0.0.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 곡선 이쪽 끝머리가 0.02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0.48 돼야 하네. 0.48할 때 표를 봤더니 얼마야? 2.0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k 빼기 7은 마이너스 2, k 빼기 7은 마이너스 3, k는 자, 중요합니다. 이 문제 다음 시간 학교에 또 낼 수도 있어. 얘기했어. 낼 수도 있다. 그렇지? 알아서 하세요. 오늘 며칠이냐? 10일. 자, 이제 이번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이 5분 계약이잖아. 이 5분은 끝났어. 5분 안 이번 돼서. 주 목요일이요? 다음 주야 이번 주야. 이번 주 이번 주야. 뭐가 되는 3일. 자, 다음 시간 빈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20개? 10개? 10개 중에 사이 나올 거예요. 빈칸 하나하나마다 점수가 10점씩 내릴 거예요. 10점씩.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상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야. 이 두 개가 만납니다. 알겠지? 오케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중요해. 이항 분포에서 CNSN이 충분히 크면 이 x는 근사적으로, 알겠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 그 충분히 크다는 뜻이 얼마나 대체 뭐가 충분히 크느냐?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이던가 NQ가 5 이상.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는 얘기야. 물론 학교 시험은 충분히 뭐 이거 안 들어도 그냥 풀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큰 수 법칙 때문에 좌우 대칭의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좌우 대칭 종 모양이 바로 정규 분포잖아. 그렇지? 이거 봅니다. 이때 정규 분포 NP, NPQ를 따른다. 자, 첫 번째 빈칸입니다. 여기 빈칸 배웠잖아. NP가 뭐야? EX라면 EXM 평균 맞지? NP가 뭐 분산이에요. 분산 VX NPQ였단 말이야. 첫 번째 빈칸. 비가 여기 좀 세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제로 따서 무화 그룹 라플라스 정리 수학과 두 개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 내시죠. 무화 그룹
라플라스 정리다. 네, 이해했지 이제 방금.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라플라스 정리. 자, 얘기했어. 알겠지? 낼지 안 낼지는 아무도 몰라. 알겠지? 수학자 주사위 딴 거야.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수학자. 이게 무슨 점? 그 이상이야. 세글자를 안 하는데. 네 글자씩 하는데. 조회는 글자인가? 자, 이렇게 볼게요. 대명의 문제. 자,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다룰 때 분사적으로 주민코 5컴마 몇절 따르지 않았다느라 보겠습니다. 자, 시행의 수가 150번이니까 뭐 충분히 큰 거지. 그치? 시행의 수 크잖아. 큰 겁니다. 100번 하면 큰 거지. 그러면 자, m이 바로 2x입니다. mp 150 곱하기 0.4니까 얼마입니까? 60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이 분산이야 분산. 시그마 이게 분산이죠. 그치? 시그마는 루트 MP 루트 MP까지가 60이잖아. Q는 얼마겠어? 0.6이지. 루트 36이니까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사적으로 60콤마6의 제곱을 따릅니다. 발사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n이 400이고 시그마 제곱이 5분의 1이야. 그럼 평균 m은 np니까 400 곱하기 5분의 1, 80이 되는 거고요. 자, 시그마는 루트 np, q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지? 루트 64가 돼서 8이네. 그래서 x는 근사적으로 80,8의 제곱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예제 1, 예제 2 다 확대입니다. 예제 1, 예제 2.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답을 구하래.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뭐란 얘기는 얘를 정규 분포로 보고 문제 풀란 말과 똑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이항 분포에서 평균 m 구합니다. np 490 곱하기 7분의 1 얼마야? 140. 그치? 시그마 구합니다. 자, 시그마는 루트 np q np 140 q는 7분의 5겠지. 루트 100이니까 10. 그래서 요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140,10의 제곱을 따르겠네. 그치? 자, 1번. 자, 당연히 풀이나지 뭐. 풀이나 갑니다. 자, 10분의 120 빼기 140 이상. 자, 10분의 130 빼기 140. 왼쪽은 마이너스 2.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1. 그 뭐야? 0부터 2까지 빼기 0부터 3 되겠지. 0부터 2까지 0.477이 빼기 0부터 1 0.3413 하면은 이게 바로 답이겠죠. 그 다음 0.1359가 나올 것이고요. 자, 2번 x가 145 이상이니까 또 분야 들어가면요. 셋은 시그마 10분의 145 빼기 140 그럼 0.5 이상이 됐네. 그럼 0.5에서 0.5일 때 0.192로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0.3085가 답이겠지. 자, 밑에 두 문제 접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확대인데요. 정전 두 개를 동시에 48번 던질 때 오른쪽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9번 이상 18번 이하 확률을 구하래. 자, 48번 던져서 횟수란 말 나왔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이항 분포입니다. 맞죠? 그래서 먼저 일단 뭘 그래?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뭐죠?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죠? 그렇지? 자, 이제 x는 이항 분포 따라갑니다. 총 시행 횟수가 48 한번 할 확률이 3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여기서 평균 MP 12가 되고 시그마 루트 MPQ 12 곱하기 Q에서 3. 자, 이제 x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 12,3제곱을 따른다. 문제 봤더니 이 x가 9번 이상 18번 이하의 확률. 이제 x가 9 이상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표준화 3분의 9 빼기 12 3분의 18 빼기 12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지. 말부터 0까지는 0부터 1이기 때문에 0.3413 그 다음에 0부터 2 0.4772 0.818가 답이겠죠. 자, 문제 빨리 해주세요. 자, 두 번째를 보면 x가 먼저 이항 분포 전체 설명 중에서 상품 구입할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야. 평균 MP 80 자, 시그마 루트 MPQ 80 곱하기 5분의 3 8. 그래서 x는 이제 정기 분포 80,8제곱단을 보고 자, 방문자 수가 A 이하 PX가 A 이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8분의 A 빼기 80이 얼마나 돼요? 0.0668 항상 이거를 좀 그리면서 하세요. 이거 이하고 이거니까 이쪽에 와야지. 이쪽이 0.0668이면 0.433이니까 1.5인데 부호가 음수야. 음수라고요. 음수가 아니라. 응? 그래서 8분의 A 빼기 80은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러면 A 빼기 80은 10,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68. 틀린 사람들이 부호를 신경 안 써서 틀린 거야. 132쪽 가지고요.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에 도달했습니다. 자, 13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빈칸이 무더기로서 쏟아집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통계적 추정. 여기서 용어부터 용어와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다 용어입니다. 용어.
자,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여기 빈칸입니다. 조사 대상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그렇지?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것은 표본조사. 빈칸입니다. 빈칸 3개째 이제. 왜 4개지? 그 무합을 아, 내가 방금 3개째는 말 자체가 힘이 있을 텐데. 진짜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진짜. 그다음 용어가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 빈칸입니다. 모집단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표본. 그리고 표본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 그렇지?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과정을 추출. 여기 보면 빈칸이 6개 등장하죠? 전수조사, 그렇지? 모집단 전체에 있을 거야. 여기서 자료 뽑는 걸 추출이라 부르고, 그렇지? 실제로 뽑은 대상을 뭐라 부른다? 표본이라 부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 이거 중요해. 표본의 크기가 뭐라고? 내가 표본의 개수, 추출한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 그게 크기야. 개수가 아니라. 그렇지? 크기. 자, 밑에 볼게요. 자,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모집단 크기가 너무 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 이런 단점이 있고요. 대기 오염 조사, 과일 당도 검사, 수명검 이런 건 당연히 표본 조사 할 수밖에 없잖아. 다 할 수 없잖아. 모집단을. 자,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조사는 전국인 대세잖아요. 전수조사. 그렇죠. 인구조사는 전수조사다.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내가 가볼게요. 다음 조사는 전수 표본 중 뭐가 적합하냐? 1번 시청률. 당연히 다 할 수가 없잖아. 그치? 표본이겠지. 그 다음에 체험학습. 우리 반 학생의 체험학습 참가 요구. 한 명씩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전수겠죠. 그 다음에 득표수. 이것도 다 할 수 없잖아. 다 한 거야? 전수네. 아, 실제. 이거는 그 뭐지, 출구 조사가 아니라 실제 선거 치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씩 다 조사하겠지. 전수. 자, 오염도는 이거는 모든 다 조사도 없잖아요. 샘플을 뜨겠지. 표본 되겠죠. 표본. 자, 밑에 갑니다. 추출이 표본을 꺼내는 건데, 자, 먼저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방법이 임의 추출. 빈칸 치겠습니다. 네?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뽑는 게 임의 추출이고, 네, 복원과 비복원은 복원은 처음 상태로 돌려놓은 후 다시 뽑는 게 복원이고, 그렇지? 비복원은 한 번 꺼낸 거는 다시 넣지 않잖아. 그런 게 비복원 추출이겠지. 그렇지? 비복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간주해 주게 돼요. 알겠지? 그리고 모집단 크기가 충분히 크면, 알겠지? 모집단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더라. 자, 대상이 수천, 수만 개면은, 그렇지? 비복원, 복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변형의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확태입니다. 네. 1, 2, 3, 4, 5, 6 숫자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낼 때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경우는 뭐예요? 1번 한 개씩 복원이야. 복원이 뭐니? 꺼내고 놓고 하는 거야. 맞지? 자, 내가 총 3복원이니까 첫 번째 꺼내는 게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 6가지. 6의 성분이니까 얼마겠어? 216. 한 개씩 비복원. 맞지? 첫 번째 꺼낼 게 6개. 두 번째는 5개겠죠? 세 번째 4개. 6, 5, 4가 되겠네. 120. 동시에 3개를 뽑아라. 맞지? 6C3 되겠네. 6C3. 그래서 20이 됩니다. 자, 이거 커트입니다. 자, 또 그 다음 갑니다. 자, 또 빈칸이 무더기 등장합니다. 여기서 벌써 12개가 등장하네요. 빈칸이. 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비번째를 각각 빈칸이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모릅니다. 알겠지?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편차를 앞에 모자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기호 빈칸입니다.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모평균 m 알겠지?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제곱. 그리고 m 바로 뭐야? 바람표 EX죠. 이거는 VX일 것이고 이거는 시그마 X겠죠. 다 같은 표현이야. EX가 바로 M과 같은 의미의 얘기야. VX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X가 그냥 줄여서 시그마. 자, 앞에 이미 다 언급됐던 내용이다. 자, 이제 2번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자, 크기가 N인 표본 꺼낸 자료가 총 N개라는 얘기야. 그리고 X1부터 XN 합시다. 그치? 크기가 N인 표본 X1부터 XN 합시다. 할 때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빈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합니다. 알겠지? 기호로 이 처음 난 기호입니다. 이거 읽을 때 바 x, 바 x 이렇게 막대기 바 x 읽으면 돼. 혹은 x 바 x. 그다음에 분산은 s 제곱. 그렇지?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았지? 그러면 얘만 보면 벌써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3개네. EX, X의 기대값, X의 평균, M, X의 평균, 모평균, 바 X는 뭐라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뭔 S제곱은 표본 분산, S가 없는 거야? 표본 표준 편차야. 자,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집단 모집단이 1, 2, 3, 4, 5, 6, 7, 8, 90 칩시다. 이제 이게 모집단의 자료야. 이제 x 값이 1, 2, 3, 4, 5, 6, 7, 8, 90이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의 평균, 그렇지? 얘네들의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평균 m, ex 얼마니? 1부터 10까지 평균 얼마겠습니까? 5점 아니야? 계산 좀 이렇게 드릴게요. 그냥 모집단이 1, 2, 3, 4, 5예요. 얼마 평균이? 3이죠. 3. 그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 이게 바로 VX입니다. 자, 분산이 저희가 뭐였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맞지? 자, 5분의 1인 넘은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편차가 마이너스 2의 제곱. 2인 넘은 편차가 마이너스 2죠. 3인 넘은 편차 제로고요. 그렇지? 4인 넘은 편차 1이죠. 5인 넘은 2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얼마겠습니까?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또는 시그마 x 루트 분산이죠. 알지? 자, 이제 내가 여기서 표본을 꺼낼 거야. 알겠지?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자, 앞으로 표본 뽑을 때 특별한 말에서 뭐라고? 복원 추출이야. 복원 추출. 그 복원 뜻이 뭐니? 같은 거를 또 모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나올까요? 25가지죠. 첫 번째 5, 두 번째 5, 5가지니까. 맞지? 첫 번째 표본 어떤 사람은 11 볼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12, 어떤 사람은 13, 또 어떤 사람은 쭉 가서 어떤 사람은 뭐 24, 25 뽑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5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총 몇 개 나온다고요? 25가지야. 맞지? 이때 각 표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해볼게. 1. 이 표본 하나의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해요. 바 x. 얼마의 평균값이? 1이죠. 맞지? 이게 얼마 바 x가? 1.5죠. 1.5. 얘는 바 x 얼마입니까? 평균값이 2가 되는 거지. 이 얼마 평균값이? 5잖아. 이 얼마 되는 평균값이? 2분의 7이니까 3.5. 이런 식이고, 자, 표본 분산은 얘네들의 분산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분산. 그럼 내가 이리로 가볼게. 이거 분산하고 이거 분산.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본다고? S제곱. 그럼 분산이니까 편차 제곱 평균이죠. 맞지? 자, 1을 넘으면 편차 얼마입니까? 1 1조 마이너스 0.5죠? 2인 넘으면 편차 얼마야? 0.5죠. 그리고 나누기 얼마야 돼? 저렇게 개수 몇 개야? 중에 나누기 2가 원칙인데 이론상으로. 그런데 이거 주의사항이야. 표본 분산 구할 때는 자료 표본 크기다가 1을 빼준 값으로 나눠주셔야 돼. 이건 약속이야, 약속. 알겠지? 표본 분산 구할 때는 나누기 n이 아니라 나누기 n 빼기 1이다. 이렇게 그냥 약속 찍는 거야. 일단 그래서 정리해 줄 거야. 다시 한번. 필기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리고 값이 얼마 나오니? 이게 0.25, 0.05가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붙이시는 걸 뭐라 부른다? 표본 표준 편차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뭘 알아둬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이 바 x라는 놈은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값이 막 변하고 있네. 맞지? 값이 막 변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바 x 또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바 x가 값이 다양하잖아. 맞지? 내가 실제로 뽑은 표본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막 다양하지. 그래서 바 x도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가봅니다. 이 바 x들, 이 바 x들의 또 평균, 일명 기대값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 x들의 또 평균을 구하면 결국은 모평균 m과 같아지더라. 또 이 바 x들의 분산을 구해보면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과 같아지더라. 이 바 x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10과 같아지더라. 알겠지? 또 요 내용이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들어가 볼게요. 볼게. 봐봐, 설명. 바 x x1부터 xn까지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합을 나누게 하는 거고, 근데 표본 분산 구할 때 나누기 n이 아니라 n 빼기 이거다가 꽂혀놔. 알겠지? 표본 분산 구할 때 나누기 n이 아니라 나누기 n 빼기 1을 하는 이유는 밑에 있죠.
표본 분산 정의에서 n이 아니다 m 빼기 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밑줄만 그거나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나누기 n를 한다.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로. 자, 4번. 여기서 4번 박스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빈칸 3개 추가됩니다. 자, 표본 평균 바 x 값이 다양할 텐데 얘네들의 표본 평균 바 x의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기호로 2바 x, v바 x, 시그마 바 x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 관계 제일 중요해. 2바 x는 m 여기 칠 거야. v바 x는 m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바 x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또 빈칸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칸 몇 개야? 셀 수 없어. 수가 없었어? 자, 25개이지. 자, 앞으로 이렇게 다 나와서 총 30개 될 것 같은데요. 곱하기 한 문장 10점 하면 몇 점이니? 300점이네, 그 빈칸만. 200점 곱하기 9하면 얼마야? 곱하기 9하면 150점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네? 빈칸 30개 곱하기 하면 150점이지? 빈칸만 다음 시간 150점 차지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이라는 말이 총 4번 등장해. 4번. 뭐가 있었냐? 맨 처음 얘가 있었고요. 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었고 이게 총 4개가 등장합니다. 요 4개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손들어봐. 난 구분할 수 있다. 이제는 자, 이게 봐. 민성이 뭐야? EX가 뭐야? x의 기대값 M 뭐야? 평균 어떤 평균? 표본 평균 계속 그냥 입이 틀렸잖아. 그냥 평균 모평균 모평균이었죠. 바엑스가 뭐니? 표본 평균 2바엑스가 뭐니?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또 평균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EX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맞지? 다른 말로 X의 평균. M과 같은 의미야. 맞지? 근데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주로 X 하기 때문에 M은 모평균. 바엑스는 뭐니?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하나의 표본 평균. 이 바엑스가 뭐야? 표본 평균의 값이 다양하다. 맞지? 다양한 바엑스들의 또 평균. 바엑스 표본 평균의 또 평균. 알았지? 요 4개. 분산도 4개 나오죠. 분산도. VS 시그마 제곱 S 제곱 V가 X. 뭐이 VX는? 분산 확률 변수 X의 분산. 맞지? 뭐 시그마 제곱은? 표준 편차의 제곱 모분산. 맞지? VX랑 같은 의미. 얘는 뭐 S 제곱은? 표본 하나의 분산 S 제곱이고. V바 X는 뭐니? 바 X들의 분산이라고. 바 X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4가지 용어가 나오죠. 맞지? 시그마 X, 시그마 그냥 S, 시그마 바 X. 맞지? 이게 뭐니? 시그마 X라는 것은 X의 표준 편차. 맞지? 시그마는 얘랑 같은 의미인데 모 표준 편차. S가 뭐야? 표본 하나에 들어있는 자료의 표준 편차. 시그마 바 X는 뭐라고? 바 X들의 표준 편차. 바 X가 뭔데?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관계식 이게 중요하죠. 2바x는 뭐랑 같아? 한마디로 뭐랑 같아? 표본 평균들의 또 평균 구하면 결국은 모평균과 같아라. 알겠지? 얘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과 어떤 관계냐? 나누기 얘랑 값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나누기 루트는 값이다. 이렇게. 요 네 가지 구분해야 되고 요 관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 알겠지? 요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자, 한 문제 풀고 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141초. 볼게. 기준 확인 문제. 할게요. 자, 모평균이 M, 모평균 편차가 시그마. 고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이 다음과 같을 때 2바x, v바x, c바x를 구하래. 1번 갑니다. 공식 넣으면 되잖아. 공식. 2바x는 n과 똑같아. m과 똑같으니까 50이죠. v바x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 그 대입하면은 25분의 16. 그렇지? v바x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대입하면은 5분의 4. 단순합니다. 2번 똑같죠? 2바x는 모평균 m과 똑같으니까 360. v바x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49분의 20의 제곱. 3이겠죠? 마지막으로 시그마 바x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49분의 20이니까 7분의 20이 되더라. 자, 넘어가 보세요. 한 장. 자, 1번이 1번 확대입니다. 다음 주 확대 문제 몇 개인지 내가 정답 못 보겠네. 확대가 몇 개인지 내가 정답할 수 없어. 다음 시간 수요 역대급 확대 200점 아니라 그 500점, 1000점 될 수도 있어. 몇 점이? 뭐라고 계속 한다고? 자, 볼게. 이 표는 모집단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를 추천하는데 이때 바 x자 크기가 4니까 n이 4란 뜻이고 그치? 바 x의 평균과 분산이니까 뭘 구한 얘기니? 2바 x와 v바 x 구하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식이 뭐였냐면 2바 x는 모평균 n과 똑같고 이게 바로 2x라는 말이야. v바 x는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vx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단 할 거는 요 2x하고 vx부터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2x, x의 기대값 이제 1 곱하기 6분의 1 이거 6분의 4로 붙여놓자. 2 곱하기 6분의 4 3 곱하기 6분의 6분의 얼마입니까? 1, 8, 3이니까 6분의 12에서 2 맞지?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가운데 중심으로 확률이 좌우대칭이니까 당연히 평균값은 2란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x제곱의 기대값 2x제곱 1제곱 곱하기 6분의 1 2제곱 곱하기 6분의 4 3제곱 6분의 1 6분의 1 더하기 16 더하기 9니까 6분의 26 3분의 13 그래서 분산 vx는 x제곱 기대값 빼기 기대값 제곱 2의 제곱이죠.
3분의 13 빼기 3분의 12니까 1 되겠네. 제 따라서 마무리. 2 바 x는 얘랑 같을 테니까 2가 되는 거고 V 바 x